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가요? 뭐가 걱정입니까?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군대요. Everybody say 에이.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 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동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시간 빠르지 않아요? 아, 테니스 예, 페스트. 네, 맞아요. 아, 벌써 이번 주 추석이에요. 아이고야. 자, 올 여름 그렇게 무덥더니 네. 더위도 한풀 꺾이고 확실히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차가워졌죠. 추워요. 근데 네. 이번 폭염을 겪으면서 걱정이 되더라고. 이번 이 여름은 이렇게 더웠는데 이번 겨울은 또 올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군대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올겨울에는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일이에요? 눈물 뚝 나올 뻔했죠? 우리 장병들의 방상 뇌피, 일명 깔깔이가 또 한 번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 바로 경량 보온 재킷으로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현재 장병들이 겨울철에 착용하는 피복은 총 9가지였거든요. 너무 많은 옷을 겹쳐 입으니까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온성이 좋으면서 가벼운 경량 보온 자켓을 도입할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네, 군대의 계절은 여름과 겨울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을만 돼도 부대는 쌀쌀하다면서요. 경량 보온 재킷이라도 가을에 입으면 좋겠네요, 아주 그냥. 네, 겨울에는 진짜 1994년도만 해도 그냥 껴입느라고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앞으로는 그럴 일 없겠네요. 자, 그럼 오늘도 행복이 힘차게 한번 시작해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힘차게 시작해야 되는데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서 고민이시라고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장면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프사.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은 완벽했던 여자친구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고민이라는 장병의 사연인데요. 대체 무슨 사정인지 얼른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전역을 앞둔 병사입니다. 군생활 내내 연애는커녕 썸도 타보지 못했는데 아무랬던 시기를 지나 드디어 제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여자친구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고요? 목소리가 벌써 우울합니다. 한 달 전. 자기야, 나 일과 마치고 왔어. 뭐 하고 있었어? 아우, 고생 많았어. 나는 헬스장 갔다가 백화점 왔어. 그래? 백화점에서 뭐 사려고? 아이 뭐 그냥 구경 왔지. 와, 근데 여기 제니 광고판 엄청 많이 걸려있다. 역시 대세는 대세인가 봐. 제니 진짜 예쁘다. 아, 블랙핑크 제니? 나는 제니보다 우리 자기가 훨씬 더 예쁜데? 역시 자기뿐이야. 근데 나 요새 운동도 재미없고 뭘 봐도 다이어트 자극이 안 됐거든? 근데 제니 보니까 활활 타오른다. 자기가 무슨 다이어트야. 안 해도 예쁜데. 아니야. 솔직히 제니만큼 자기 관리 잘하는 아이돌도 없는 것 같아. 완전 내 롤모델이야. 오늘부터 새로운 목표는 제니처럼 되는 거야. 일주일 후. 자기야, 뭐해? 나 보여줄 거 있는데. 보여줄 게 뭔데? 뭘까? 어때? 나 살 좀 빠진 것 같아? 어떻게 제니랑 체형 비슷해 보이나? 나 제니랑 비슷해 보이려고 요즘 밥도 잘 안 먹으면서 빼는 중이야. 어? 당연히 예쁘지. 우리 자기 운동 열심히 했네. 그래도 잘 챙겨 먹어야지. 괜찮아. 살 빠져서 그런지 옷빨이 아주 잘 받는 것 같아. 맞다. 나 얼마 전에 친구랑 루프탑 갔다 왔는데 진짜 이쁘더라. 깨똑! 봐봐. 예쁘지? 와, 이 경치가 진짜 예쁘다. 근데 사진 잘못 찍혔네. 자기 눈 감았는데? 다시 찍어달라 그러지. 그게 아니라 그 제니가 저런 표정으로 자주 찍길래 좀 따라해봤어. 그랬어. 난 또 눈 감은 줄 알고. 저런 표정도 귀엽다, 자기야. 그치? 친구들도 막 제니 닮았다고 그러더라. 오빠, 나 이따가 연락할게. 나 지금 머리하러 미용실에 와가지고. 미용실? 너 머리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게 제니 사진 보는데 생머리가 예뻐 보이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머리 쫙쫙 피려고 왔지. 수민아. 에휴, 그래 이따 연락해. 이틀 전. 우리 수민이 뭐 하고 있어요? 나 운동 갔다가 백화점 가려고. 백화점은 왜 또? 구경하러? 자기 요새 백화점 자주 가네. 제니 공항 사진 찍힌 가방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좀 사려고. 그래? 무슨 가방인데 우리 수민이가 마음을 홀딱 뺏겼을까? 샷땡 가방인데 진짜 너무 예뻐서 이건 꼭 사야겠더라. 뭐? 땡? 우리 같은 학생이 무슨 돈으로 그런 명품 가방을 사? 엄마 카드로 할부할 거야. 엄마한테 허락도 다 받았고 내가 다 갚을 거야 나중에. 수민아 진짜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돈은 또 어떻게 갚으려고. 제니가 롤모델이라도 명품을 똑같이 사는 건 좀 아니잖아. 롤모델은 그런 게 아니야. 아니 두고두고 잘 메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자기가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제니를 롤모델 삼아 성장해가는 모습이 멋있고 좋았는데 이제는 롤모델이 아니라 그냥 제니 따라쟁이 같아요. 심하게 제니를 따라하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하면 말릴 수 있을까요? 제니 그만 따라하면 안 되겠니? 이건 야 제니 따라하는 애가 제니? 자 사연을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랭이가 찢어진다.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롤 모델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롤모델의 그 사전적 의미는 존경하며 본받고 싶도록 모범이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건데 자 제니가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하잖아요. 그 점을 본받는 건 괜찮은데 자 명품백 명품백부터 조금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제니 머리를 했었죠. 있네요. 여자친구인가요? 근데 저는 성공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니 씨가. 리트윗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리트윗.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롤모델은 이제 자신과 뭔가 입장이 비슷하거나 같은 분야의 어떤 사람을 이렇게 꼽지 않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조금 많았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전현무 선배 뭐 이런 재치도 배우고 싶고 뭐 약간 김성주 선배 뭐 깔끔함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여러 명의 롤모델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강연을 보다가 이 말이 좀 멋있어가지고 이제부터 이 말을 좀 하기로 했어요. 롤모델 질문을 하면은 나의 라이벌은 어제 나고 롤모델은 미래의 나다.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누구가는 까먹었어. 누구가는지 까먹었는데 라이벌은 어제 나고 어제보다 나아져야 되니까 어제 나고 롤모델은 미래에 나다. 왜냐면 미래보다 내일. 나임을 맞춰서 내일. 내일이 괜찮아요. 왜냐면 내일 난 조금 더 나아질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네.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롤모델이 누구 있을까 생각하다가 음악과 방송을 같이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분을 찾았는데. 딘딘. 아유, 저는 모델이 안 되죠. 저는 이제 음악과 같이. 정답 쌍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윤종신. 뭔가 이 제작도 하시잖아요. 가수들을 제작도 하고 본인의 음악도 하고 방송도 하고 약간 그런.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작가이자 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제 조승연 작가님 제 롤모델인데 이제 너튜브 구독도 하고 무엇보다 좀 똑똑하잖아요, 박식하잖아요. 그래서 말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분처럼 좀 말을 조리 있게 억양 조절도 하면서 재미있게 한 연습을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진지한 롤모델 말고 좀 스타일링적 측면에서 롤모델이 매번 바뀌는 편인데 고등학교 때는 그들이 사는 세상 드라마에서 송혜교 언니가 단발로 나온 게 너무 예뻐가지고 갑자기 단발로 자르고 그리고 뭐 늘 생각하는 그 워너비 롤모델은 전지현 언니인데 제가 절대로 가지지 못한 그런 큰 키하고 슬렌더한 느낌이 너무 예뻐서 저는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인 측면에서 다 롤모델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롤모델이 그러니까 꼭 같은 분야가 아니더라도 롤모델을 삼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가 바라는 거를 딱 정해서 그거를 향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이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나쁜 게 아니네 절대. 아 그렇죠. 네. 성공한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사연 속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제니를 벤치마킹해서 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스테이시 아이사 씨는 평소에 롤모델이 현아 선배님이었다는데요. 데뷔 전에 현아 선배님 팬사인회 가서 언니, 저 언니 같은 아이돌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롤모델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 진짜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저도 좀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롤모델이 보통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무기력하거나 좀 우울할 때 롤모델을 통해서 다시 삶의 의욕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필터링을 안 거쳐서 문제인 건데 뭐든지 적당한 선이 있는데 지금 이 여자친구분이 좀 그게 없잖아요. 그냥 무작정 모든 걸 네. 필터링 없이 따라하는. 그러니까 롤모델은 조금 핑계 같고 명품백이 사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쵸. 합리적인 의심이지요. 네. 근데 자기도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아니까 롤모델 핑계를 대고 사는 거죠. 저도 네. 그 부분을 좀 의심을 했는데 명품백은 사고 싶은데 맹분이 없다 아닙니까? 맹분이. 네, 명분이 필요했던 거지. 이 본인이 능력만 되면 롤모델을 따라서 뭘 사든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는 엄카, 엄마 카드까지 동원했다는 건데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롤모델 따라잡기는 누구도 이해하기 힘들죠. 네, 여자친구도 처음에는 분명히 롤모델로 시작하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니 씨를 계속 보니까 스타일까지 눈이 간 거죠. 사실 제니 씨가 입는 게 진짜 다 예쁘긴 하잖아요. 행동도 너무 사랑스럽고 따라 입고 싶은 마음 저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민 장병도 마지막쯤에 얘기를 합니다. 제니 따라쟁이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롤모델 제니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됐다고요? 과연 고민 장병의 여친만 그럴까요?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데이터 연애 전문가 지수민입니다.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 따라하는 건가요? 약간 슬리피 오빠가 조금 아메리칸 스타일로 얘기할 때를 따라하는 건데요. 미국의 켈로그 박사님이 했던 실험이 있어요. 원래 목표는 이랬어요. 침팬지가 인간이랑 같이 자라면 얼마나 인간처럼 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10개월 된 자기 아들과 침팬지를 같이 키웠어요. 실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실패했습니다. 침팬지가 인간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오 마이 갓 자기 아들이 침팬지를 따라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 이러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따라쟁이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대표적인 실험인데요. 제니를 따라하는 고민 장병의 여자친구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거죠. Understand? 저를 따라하는 수미 씨도 실패한 것 같은데.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뭐 우리도 누가 멋있고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요즘에 SNS 정말 많이 올리잖아요. 막 멋있고 좋은 거 있으면 올리지 않습니까? 보면 또 따라 사고 싶고. 저는 옛날에 한 15년도 더 된 얘기 같은데 왜 한창 처음에 발목 양말이 유행했을 때 네. 발목 양말을 신고 싶은데 없어서 긴 정장 양말 외에 여기 거의 무릎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쭉쭉 빼가지고 발목에만 걸쳐서 그건 접어가지고 이제 신발에 구겨 넣어서 네. 그렇게 신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안 잘라서 다행이네요. 짜는 줄 알았어. 저도 예전에 자이언티 씨가 선글라스를 낀 걸 올렸는데 이거 얇은 거? 아니요 그냥 그거보단 컸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상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그래서 저 그 선글라스 찾아서 네. 구입한 적이 있어요. 잘 어울렸나요? 잘 어울렸어요. 어차피 그래요? 턱이 없는 친구들은 그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울리네요. 저는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서 저만의 개성을 또 찾기 때문에 그런 거 따라 사지 않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본인이 제니를 롤 모델이라고 했으면 성공한 현재 제니 모습만 따라할 게 아니라 제니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을 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과하게 연예인을 따라하는 여자친구가 고민인 장병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해결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말려야 됩니다. 지금은 샷땡이지만 나중에 예? 에르땡땡까지 갈 수도 있어요. 에르땡땡 예, 힘들지. 그건 뭐 우리 여자친구한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눈 부릅뜨고 네가 샷땡을 든다고 제니가 되는 건 아니야. 그 순간에 마음으로 싸워요. 네, 마음으로 싸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한 번은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거쳐야 됩니다. 저게 좀 세면은 여자친구한테 다른 롤 모델을 추천해 주는 건 어떨까요? 롤 모델이 계속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개그맨 김준현 씨, 네. 개그맨 김성원 씨, 어. 개그맨 송중근 씨가 어. 옛날에는 김대희 씨가 롤 모델이었어요. 지금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도 다른 롤 모델을 소개해주면 아, 지금은 아니에요. 바뀌지 않아요. 지금 아니라고. 아, 잘 생각했어요. 네, 여자친구가 제니를 따라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말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능력이 안 되는데 명품을 막 이렇게 사면은 좀 말려야겠지만요. 일단은 조금 두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제 생각에도 우선 지금은 여자친구분이 제니와 비슷한 연출을 하는데 푹 빠져 있는 것 같으니까 취향은 좀 존중해 주시되 여자친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매력을 더 칭찬해주면 자기만의 스타일에 좀 더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자친구가 이제 롤 모델을 좀 내려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고민 장병의 어떤 지극정성의 사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사랑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면 어느 순간 여자친구는 이제 제니가 아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테니까요. 저는 여자친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롤 모델이라는 게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의 그 긍정적인 부분을 닮아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려는 거지 무리하면서까지 무작정 따라하는 거는 네. 옳지 않은 방향이다. 꼭 이 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옳지 않아. 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궁기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은 기막힌 솔루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까지 토닥여 드릴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씨 네. 기대됩니다. 전종이란 말은 저외 또 다른 이름 에이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예전에는 이렇게 했죠. 오늘은 또 슬리피 씨가 특이하게 자선이 형! 오늘은 특이하네요. 뭐죠? 오늘은 각설이 타령 버전으로 준비되겠다고. 궁금해. 어떻게 이게 소화가 될까요? 이제 연기까지 오시나봐요. 그럼요. 저희 집안이 또 국악 집안이기 때문에 각설이 탄영을 한번. 쉬고 들어간다. 쉬고 들어간다. 진중이란 말은 또 다른 이름 우리들을 믿고 따라와. Let's go! 야, 딱 맞네. 진짜 가수하다. 천재 아니야?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살리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긴장감을 주시네요. 자, 여러분은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아플 때 병원 갑니다. 병원? 어디 가세요, 아영 씨? 밥집? 빈속에 병원 가면 안 돼서 밥부터 식사하고. 먹고 가야죠. 자, 그렇다면 군인들이 아플 때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군기는 군대가 궁금할 때 이 사람을 부르죠. 임금남. 효자손과 함께하는 콜라보레이션. 사손이 형! 사손이 형, 들려요? 형 불렀어? 형이 오늘도 간지러운데 좀 긁어줄게. 이제 시작한다. 반응 집중하자. 이병. 자, 오늘 아픈 사람 거주. 아침부터 머리 아팠는데 보고 할까?
아니야 괜히 또 보고 있다가 또 괜히 없다고 또 욕만 해. 아 이등병은 내일까지 또 못하겠죠. 얘기를 못해요. 아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일병. 자 오늘 아픈 사람 거수. 일병 교자 손. 아침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서 혹시 외진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상병. 자 오늘 아픈 사람 거수. 상병 교자 손. 아침부터 다리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꾀병 아니야? 진짜 아픈데 진짜. 맞는 것 같은데.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병장. 자 오늘 아픈 사람 거수. 저도 아픕니다. 왜? 어디가?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최 선배님. 저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다름이 아니고 민간 병원에 좀 다녀올 수 있는지 해서 말입니다. 민간 병원? 갑자기 무슨 민간 병원이야? 무릎에 통증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민간 병원이냐고. 얼마나 아픈데? 진통제 계속 먹었는데도 통증? 목 걸을 정도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뭐 그 통증이 너의 뭐 대뇌 전두엽을 미친 듯이 흔들어? 그게 그것도 아니야? 그럼 뭐 다리가 뭐 지금이라도 당장 막 부러질 것 같은 막 그런 정도야? 그건 아닌데 뭔가 조금씩 애려서 말입니다. 순규야, 나도 애려. 무슨 민간병원 일단 군병원부터 갔다 와. 이씨. 그리고 휴가 때나 민간병원 다녀야지. 빠져가지고 이씨. 조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민간 병원에 좀 다녀오고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 어디 아파? 무릎 통증이 계속 심해서 진통제 먹었는데도 계속 애려서 말입니다. 그러면은 중대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허가해 주시면 오늘 외출 바로 나갈 수 있을걸? 그렇습니까? 전에 형호도 그렇게 나갔어. 알겠습니다. 사실 저게 감사합니다. 정상인데. 야야야, 일병 최승규 올 때 알지? 맛있는 것 좀 사다 줘. 야, 군대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서러운데 아프게까지 하면 정말 서럽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몸 아픈데 일해야 될 때 티는 못 내겠고 그럴 때 괜히 막 서럽고 막 엄마도 보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군대는 또 오죽하겠어요. 자, 일단 군인이 아프면은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부대 지역마다 다르지만 경증의 경우에는 보통 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의 경우에는 대대 의무실을 거쳐서 사단 의무대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국군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도 어렵다라고 하면 수도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순으로 전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FM 코스가 있긴 하지만 일단 군대에서는 신병 때 아프다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솔직히. 그럼요. 예. 그런 날에는 밤에 누워 있으면은 부모님이랑 집 생각이 더 간절해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영상에서도 효자손 이등병이 전무할 때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참았잖아요. 대체 근데 왜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럼 잠시 과거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그때 그 시절 어땠나요? 제가 태어났죠. 사실 뭐 맹간이 아픈 거 가지고는 입 밖에 얘기조차 꺼내기가 그랬죠. 눈치가 많이 보이던 시절이고 저 때는 뭐 머리 조금 아프고 뭐 다리 조금 아픈 걸로는 병원 간다는 병원의 비읍자도 꺼낼 수가 없었고 뼈가 뭐 어디에 하나 부러져야 주위에서 얘 혹시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거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보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국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을 가는 것도 절차가 엄청 복잡했습니다. 그 위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님한테 쭉쭉쭉쭉 허락도 다 받아야 하고요. 신청한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주일 혹은 2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됐어요. 여기서 나와야겠죠.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얄미워. 와 얄밉게 잘한다. 잘 살겠다. 장년군번 AKA 20군번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요즘 군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육이 놀라거나 인후통, 복통, 두통 등 조금만 통증이 있어도 바로 보고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작은 증상도 무조건 보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저녁에라도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 제가 좀 더 덧붙이자면 예전에는 민간병원 이용하고 싶으면 구군병원 진단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장병이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요. 네. 예. 근데 국군병원, 민간병원 뭐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히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알려드리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리피의 군대 TMI. 군대에서는 아플 때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종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의무대, 국군병원, 그리고 민간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각각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보시죠. 접근성, 비용, 병원 시설 등의 차이가 있으니까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국군병원은 무료라는 항목이 제일 눈에 띄는데 근데 병원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디까지 무료라는 건지 전부는 왠지 안 될 것 같거든요. 전부가 맞습니다. 와우. 네, 우선 기본적으로 진료, 치료, 수술, 그리고 약제비까지 전액 비용이 따로 청구되지는 않고 사회에서 좀 비싸게 촬영되고 있는 CT, MRI 촬영도 무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걸 저기 사회에서는 민간에서는 진짜 비싼데. 맞아. 비싸죠. 군병원에서 이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민간병원으로 이동해서 전원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도 군에서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군 간부가 아닌 병사에게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군인들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네. 근데 이거는 어렵거든요. 제가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아영 언니 토스를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꼭 기억을 하세요, 수민 씨. 네. 자, 의원급, 병원급은 10,000원 또는 본인 부담금의 20%둘 중에 큰 금액이 공제가 되고요. 상급이나 종합병원급은 20,000원 또는 본인 부담금의 20% 중에 큰 금액이 공제가 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진료비 일부가 환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병원을 다녀왔다 하면 나라사랑 포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만 제출하시면 국방부가 다 알아서 해드릴 겁니다. 이야 좋네요. 요즘 군 병원도 엄청 좋다면서요. 뭐 저 때는 뭐 군 병원에 대한 좀 불신이 사실 조금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국군병원은 이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시설이나 장비 등의 보수를 거듭하고 있고 각 과별로 전문의 군의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군수도병원을 포함해서 총 12개의 국군병원이 있고 497명의 군의관이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원래 아플 때 잘해주는 사람이 기억이 오래 남잖아요. 병원을 찾는 게 더욱 편해질수록 장병들에게 군대에 대한 기억이 더욱 좋게 남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병들이 자주 찾는 진료 과목도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네. 자, 2020년을 기준으로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과 통계를 살펴보니까 정형외과, 네. 신경외과, 피부과 이 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내과나 이비인후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의외네요. 아마 작업이나 훈련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형외과가 1위겠죠? 신경외과가 많은 이유도 좀 짐작이 됩니다. 이제 허리가 안 좋은 장병들이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군대에서 힘을 쓰거나 이제 사물을 좀 보다 보면은 허리를 많이 쓰게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느껴져도 이제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참는 병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가 알고 보면 허리 디스크인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계급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왠지 이등병이 더 아플 것 같기도 한데. 그 오히려 이등병이 더 다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작업이나 훈련도 강도 높게 시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상병이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니까 맞아요. 다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봤지만 병장은 마음이 아픈 거.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그래요. 어. 계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병장이 되면 시간이 남아도니까 딴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허하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 나도. 그리고 보통 훈련이나 작업을 할 때 환자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생활관에서 개인 정비할 때나 운동할 때, 전투 체육 뭐 이럴 때 긴장을 풀고 있어서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렇죠. 합니다. 부주의로 인해서. 네, 그렇게 갑자기 아플 때는 바로 병원에 가기도 힘들 수도 있잖아요. 파스 하나 받으러 매번 의무실에 가기도 그렇고 그럴 땐 좀 이제 개인 상비약을 미리 챙겨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오. 보통 이제 꼭 챙겨야 하는 것으로 보통 3가지를 추천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후시땡, 네. 두 번째로 분말 마데카땡,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수 밴드를 들 수 있습니다. 예, 찰과상이 보통 많기 때문에 꼭 구비하고 있어야 해요. 아 개인별로 상비약을 구비할 수가 있어요? 아 1994년도에는 소대별로 이렇게 상비약이 있었는데. 오 좋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권 침해를 짚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군인이 아팠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영상 속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인권 침해 상황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나. 네, 첫 번째로는 그 이등병이 아프다고 보고하라는 지시에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지 못하는 상황. 이게 네. 첫 번째 인권 침해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민간병원 외진을 막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헌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장병 10대 기본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가 진료권 보장입니다. 네. 그만큼 군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권리로 개인의 진료권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때와는 다르게 요즘엔 진료권 보장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군대에서 아픈 장병을 대상으로 조심해야 할 뭐 인권 침해 상황이 있을까요? 네, 어디가 아픈 건지 불필요하게 구체적으로 캐묻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로 어디가 아프다고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도 아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다는 장병에게 진료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것 외에 불필요하게 질문을 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위 동료 장병들한테는 뭐 비밀로 해도 되지만 그 진료 받으러 가서 군의관이나 그 의사 앞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물어봅니다. 그렇죠. 모르실까 봐. 네. 그리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꾀병을 부리는 병사들이 있어요. 훈련이나 작업에 열애되고 싶어가지고 눈에 빤히 보이는 꾀병을 부릴 때도 있는데 이것도 주의를 좀 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꾀병 절대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 보고에 해당이 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데도 작업이나 훈련 열애를 위해서 의무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진료가 필요한 장병들이 불편을 겪거나 꾀병을 부르는 건 아닌가라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꾀병은 절대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 장병 여러분들 아플 때는 아프다 당당하게 말하고 제때 병원 진료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무사히 군생활을 마치는 거겠죠. 네, 자 오늘도 인권 긁어주는 남자 효자손과 함께했습니다.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앞으로도 가련 인권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고민 행복이가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긴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하나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취업이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 장병들도 전역하면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어른으로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10명 중 7명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네.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3%에 그친 걸 보면 대다수의 20대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20대를 불안전한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아직 경험한 것도 많지가 않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누구나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지만 좀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특히 군대에 있는 장병들은 행동에 제약이 있으니까 불안함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언제까지? 어깨 춤만?
줄 거야가 아니라 미래를 불안해하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20대 장병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나오셨거든요. 오. 커튼을 걷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느낌 살짝 주셨어요. 여러분의 20대가 황금기가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성공심리학 전문가 박센입니다. 저희가 앞에서는 제니 얘기를 했는데 세니님이 나오셨네요. 제니. 진짜 힘세니? 자, 20대를 위한 길잡이라고 와 하시니까 네. 또 목소리부터 포부 전부 다 멋있는 건 인정입니다. 예. 그런데 행군기 멘토가 되려면 검증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장병들 관련된 일에는 굉장히 좀 약간 깐깐한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뭔 말인지 아시죠? 완전히 정숙이에요. 깐깐한 스타일. 그렇죠. 장병들을 위해서라면 깐깐하게 따져보셔야죠.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난 18년 동안 2만 건 이상의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저와 상담을 받은 분들은 대부분 연봉과 성과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자, 멘토님한테 강의를 들으면 우리 장병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20대에는 불안한 시기를 겪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때 마냥 미래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불안감을 이겨내고 착실히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제가 원하던 일을 이루고 억대 독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때? 자, 그럼 오늘 멘토님이 직접 경험하면서 느꼈던 노하우를 저희가 모두 점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20대는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위해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 유 베이베. 20대 꼭 필요한 3단계. 20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 단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 모르면 망한다. 나무망? 블랙핑크나 트와이스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그룹은 몇 명인지, 뭘 좋아하는지 줄줄 꿰고 있죠. 근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강의를 나가서 20대를 만나보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를 잘 알기 위해선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MBTI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 주에 그것도 네,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생각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있습니다. 군대 동기와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 자신과 먼저 친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 하루에 딱 2가지 정도만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 오늘 기분 좋았던 일. 두 번째, 미래에 하고 싶은 일. 미래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계속 상상된다면 그걸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예요. 철저히 오늘의 감정과 미래에 대한 상상만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기분 좋았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오늘 그 슬리피 씨가 닭살이 타령했던 게 들어간다. 시고 들어간다. 진정이다. 정말 웃겼고 재밌었고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기분이 좋았던 일? 그냥 녹화 올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네. 형제님은요? 저는 어제 게임을 하나 시작했는데 오늘 30레벨을 찍어서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가져줬어 네. 이쪽을.
네, 저는 쉬는 시간에 빵이 갑자기 눈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을 먹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그빵 멘토님이 갖고 오신. 정말요?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덕분에 제가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많으시죠. 김수영 중위님은요? 예, 저는 뭐 촬영 때문에 평소 출근하는 시간보다 좀 2시간 정도 늦잠을 잘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 예, 그렇죠. 아 저는 요새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있는데 요새 머리 서기 자세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설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머리를 네. 쓰는군요. 기분 좋았던 일을 다시 생각해서 말하니까 기분이 한 번 더 좋아지게 되는 느낌이네요. 오. 예, 이걸 하는 게 이 나 자신을 아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매일 6개월 정도 메모해 보세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메모를 다시 보면 내가 기분 좋았던 일이 뭔지, 자주 상상했던 미래가 뭔지 공통점이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들어봐서 알고는 있는데 사실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떤 걸 메모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왜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목적이 있으니까 잊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메모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 에디슨, 아인슈타인은 유명한 메모강이었죠. 고 이건희 회장은 임직원의 메모 습관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년필이나 녹음기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절대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메모로 기록하지 않는다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도 실제로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돼 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아이고, 저도 모르게 그만 죄송합니다. 아 정말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저 정말 있거든요. 근데 저도 정말 이제 펜이나 메모지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네. 갖고 다니진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팁이 있다면 요즘에 또 핸드폰,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메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생각나는 걸 막 적는 거죠. 아, 거기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적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습관이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3년 넘게 본 적이 없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요즘 20대 중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은데요. 하지만 절대 노력 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았음에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우물을 찾고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매달리듯 간절함이 있으면 행동하기 마련이거든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간절함은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거고 또 무기가 될 테니까요. 저도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래퍼 친구들만 봐도 음악에 대한 간절함 하나로 그냥 무작정 서울로 이제 상경해서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그 정도의 간절함은 있어야죠. 오지 않을 것 같던 겨울은 결국 내게로 찾아왔어.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please come back to me, girl. 맞습니다. 그렇다면 간절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뭘 외치면 되죠? 나는 잘생겼다. 잘생겼다를 되뇌이면 실제로 자신감도 생기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난 잘생겼다! 샤워 후에 거울 보면서 한 번씩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 저도.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근데 샤워 그 진짜 끝나고 소리 나오는 내서 외치면 아무리 집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있어도 미쳤거든요. 그래요? 저는 해본 적 있는데. 좀 예쁘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확언을 매일 외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10초만 투자해보세요. 자신감까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보면서 그거 생각났거든요. 지난 올림픽이긴 한데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고 끝.
이거랑 그쵸. 파이팅! 약간 그런 외침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비슷한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화건은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라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문구를 외치다 보면 뇌 훈련이 돼서 어느새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멋있다. 방법은 간단해요. 현관문 앞에 이 문구를 붙여놓고 외출하기 직전에 문 앞에 서서 딱 3번만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은 곧 이를 완벽히 해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될 테니까요. 장병들의 경우에는 생활관 사물함 앞에 붙여놓으면 좋겠네요. 예,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그거 외쳐보는 거죠. 그럼 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뭔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으로 행동으로까지 옮겨졌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야겠죠. 이제 저건 놈이 성공한다. 20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절당하는 일.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근데 멘탈이 약한 분들은 단계를 잘 밟아 오다가도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절당하는 게 익숙해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상처받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해도 막상 거절당하는 상황이 이제 닥치면은 마상을 입으니까요. 그래서 실전에서 중요한 것이 강철 멘탈입니다. 멘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좀 일기를 쓰자. 바로 감정일기입니다. 마인드 컨트롤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극한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하루 일과를 모두 끝내고 나서 잠들기 전에 노트를 펼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멘탈이 흔들렸던 순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던 순간을 떠올려내세요. 그리고 적는 겁니다. 첫 번째, 해당 날짜를 적은 뒤에 사건을 간략하게 객관적으로 적습니다.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은 제외시키고 상황만 적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들을 모두 적습니다. 세 번째, 그때 느꼈던 감정도 솔직하게 적고요. 네 번째, 다음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앞으로 해당 상황이 또 발생할 시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한두 문장으로 적어두는 거죠. 그 당시에는 참을 수 없이 분노를 느꼈던 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일기장을 보면 정말 별일 아니거든요.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컨트롤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하신 거예요. 마음 단련이 잘 돼 있는 분이 실전에서도 강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근데 진짜 저렇게 쓰면은 진짜 뭐 연인 사이에서도 싸울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군대도 작은 사회거든요. 부대원들과 부딪힐 일도 많은데 개인 정비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감정 일기를 좀 써보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아요. 좀 간략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장병들은 수양록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 수양록에 작성해도 좋고 이마저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일기 어플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내 기분을 표현하고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단아까를 함께한 장병들은 미래 준비를 위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됐을 것 같아요. 멘토님 덕분입니다. 이제는 20대 장병들이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는 군대에 있는 시간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알차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뭔가 멘토님 목소리가 주문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 상의 시간 같았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자, 모든 20대 청춘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선사해준 박세니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복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전군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행군 바로 연인 사이에 권태기라고 하면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헤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 관계가 뭐 그렇게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꼭 오래 산 부부가 아니더라도 권태를 느낄 수 있겠죠. 보통 한 3년쯤 만났을 때 그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16년을 지금 같이 살고 있어도 권태기라는 걸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아, 정말요? 정말요? 살면서 계속 생각나는 인생 영화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보면 영화 싫어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오늘의 추천 영화가 어떤 건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여성분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예요. 영상물 뭐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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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